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언알바입니다. 금일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.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호사카 유지 교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이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, 이 김준현 교수께서는 지금은 피를 흘릴 때라 말씀하시면서, 이 김원준 총수는 지금 싸워야지 안 그러면 무시당한다고 말씀하셨죠. 이런 분들이 있으시니 지금까지 여러 위기 속에서 이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고, 또한 이 기울어진 언론 환경 속에서도 진실을 들을 수 있는 보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. 다시 한번 김원준 총수께 감사드리며, 자, 본론으로 들어가면 요즘 좋은 뉴스가 풍년입니다. 말 그대로 예상과는 달리 아베 무리수가 역풍을 넘은 태풍 수준으로 다가오는데요. 오전 속보로 나온 뉴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면, 이 대한항공과 저가항공사에 이어서 메이저라 볼 수 있는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일본 노선 축소 계획에 관한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기존 지방공항이나 또는 부산이 아닌 이 서울발 일본 노선을 발표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이 처음인데요. 구간 역시 오사카, 후쿠오카, 오키나와에 투입되는 노선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.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 9월 이후에 일본 여행객이 지금보다 수직낙하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가운데,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아 행복합니다. 자, 그렇다면 아주 간단하게 현재 일본의 그 무역 제재로 인한 일본 측의 피해는 얼마나 될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주류 등 생필품 분야입니다.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강해지면서 이 국내 맥주시장 판매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 수입 맥주의 간판격인 이 일본 맥주의 이 퇴주가 뚜렷해지면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기 위한 이 국산 브랜드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수입 맥주에 유리했던 이 주세법이 최근 개정된 것도 이 국내 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. 이 관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기준 일본 맥주 수입량은 이 86,675톤으로 2013년보다 3.5배가 늘었고, 이 수입 맥주에서 일본 맥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4.4%에 달했습니다. 하지만 최근 불매운동의 일본 맥주를 겨냥하면서 이 점유율 하락세가 완연합니다. 최근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1일에서 21일 아사히 500캔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위에서 5위까지 순위가 하락했죠. 또한 최근 많았던 이 주류업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. 최근 이 수년간 일본 맥주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일본 맥주 불매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 다른 주류업체 관계자들도 그간 독도 등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종종 소비자 차원에서 일본 불매 운동이 진행됐지만, 이처럼 일본 맥주에 관심이 쏠린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. 솔직히 이렇게 맥주 시장에 대한 변화는 맥주 자체가 이 브랜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. 그간 국산 맥주가 맛없다는 편견 때문에 멀리 온 이 소비자들을 포섭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라는 것은 일반인이 저도 아는데 국내 업체들이 모를 리가 없죠. 그리고 여기에 지난 6월 이 주세법 개정안 발표로 인해 이 국내 캔맥주에 매겨지는 세금이 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맥주업계는 이 수건을 풀게 됐으니, 이번 기회로 일본산 맥주를 영구하게 퇴출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두 번째로는 여행, 즉 관광 부분입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고, 또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욱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해서 짧게 말씀드리면, 최근 연일 그 일본 지방 소도시의 곡소리가 들리는 뉴스는 물론, 이 국적계에 해당하는 대형 항공사에 이제는 저가항공사까지 일본 운항 노선을 축소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본은 이제 사람들의 여행 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는,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.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거의 안 가게 된다면 일본 지방정부는 물론 3대 도시권도 일자리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. 특히 1차, 그 다음에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인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요. 지방 소도시의 경우 관광사업의 중단 및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. 6차 산업형 관광을 일찍 도입했기 때문에 관광으로 이 지역균형 발전을 빠르게 이루었지만, 반대로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이 빠르게 지방의 소멸로 이어지겠죠. 즉, 이 소도시를 관광으로 키우겠다는 아베의 꿈이 말 그대로 끝장나는 겁니다. 결국
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은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겠지만 엄청난 수의 지방 관광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이 정치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. 최근 제주에서 학교가 있는 교토로 다시 들어간 이 친구가 페이스톡으로 꽤 길게 영통을 했는데요. 한국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싸늘하게 변한 것이 느껴진다고 합니다. 자기 생각에는 일본 정치인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데요. 일본 TV에서는 이 한국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연일 한국이 잘못하고 있다고만 보도하고 있으니 그 일반인들조차 변하지 않겠냐라고 말하면서 빨리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지 않고 이웃 국가로 상호 존중하면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하더라고요. 물론 일본에 사는 제1동포의 경우 그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. 허나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저는 지금보다 더 일본 여행을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자제를 해야만 한다 생각합니다. 당장 몇 개월 뒤면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일본 정치인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아무쪼록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사능 위험 때문에 앞으로는 쭉 일본에 대한 관광만큼 안 갔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. 끝으로 유니클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. 속으로는 억울할 겁니다. 다른 일본 업체도 많은데 왜 하필 우리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. 웃기지 말고 원망을 할 것이면 너네 정치인도 원망을 했으면 좋겠는데요. 제가 지난 주말에 사촌동생 신발을 사주려고 하남 스타필드에 갔습니다. 야, 이거 주말인데 역시 뭐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. 그런데 진짜 제가 스타필드를 간 이후로 처음으로 ABC마트에 그렇게 손님이 없던 곳을 처음 봤습니다. 진짜 바글바글해서 짜증날 정도였는데 평일처럼 한산했습니다. 물론 손님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이 다른 매장에 비해 엄청 적었고요. 유니클로는 더욱 대박인 게 진짜 바깥에서 보니 손님이 없어서 제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보이긴 했는데 그중 몇 분은 저처럼 구경 오신 분들이 사진 찍고 인증샷 올리더라고요. 완전히 한 명도 없는 부분의 배경으로 진짜 웃겨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여러분, 유니클로는 이 매출 하락에 대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 겁니다. 간단한 이유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당연 주가에도 안 좋고 발표하는 순간 이거 진짜 효과 대박이네? 라는 여론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망하거든요. 특히 유니클로가 큰 매출을 기록하던 것이 무슨 제품입니까? 히트텍입니다. 그리고 패딩이에요. 더군다나 영업이익률도 높은 상품이죠. 이번 겨울에 만약 전년도 대비 매출이 40%만 빠져도 전 철수한다고 봅니다. 또한 결정적인 것은 임대료입니다. 이건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아실 건데요. 여러분, 강남역의 경우 대로변은 30평 기준으로 메인 상권 월 임대료가 2천이 넘어요. 일부 상가는요,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도시 메인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. 임대료 대신 수수료를 주는 매장들도 많아요. 그런 이 초메인짜리의 임대차 보증금은 10억이 넘는 상가도 있습니다. 그런 높은 임대료를 내는 메인 상권에 입점하는 유니클로가 이제는 직원 인건비도 못 주는 상황이 계속되면 버틸 수 있을까요? 절대 못 버팁니다. 매출이 30%에서 40% 빠지면요, 고정비 때문에 영업이익은 제곱에 제곱으로 빠집니다. 아무래도 이번에 아베의 판단 미스는 본인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훨씬 큰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. 끝으로 아직도 일본 구구 정치인이 문제지 일본 국민 대다수는 선량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일부는 동의합니다. 그러니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아베가 한국에 대한 혐오와 적대화를 포함한 이 일본의 극우화 정책을 펼 수 있는 건 이 뒤에서 밀어주는 일본 국민들이 대다수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. 이미 한국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고요. 우리도 이명박근혜 시절이 있었으니까 저들의 기회를 주자고요. 우리 국민은 이 4.19 혁명, 부마 민주항쟁, 5.18 광주 민주화운동, 6월 민주항쟁, 촛불혁명으로 수없이 부당한 절대 권력에 저항했는데 일본은요? 이 재무장 움직임이나 그걸 지지하는 일본인 상당수만 봐도 이 과거 간토대지진 원인을 자연 탓이 아니라 식민 지배 당하는 불쌍한 조선인 탓하며 학살하던 본성을 못 버립니다. 저들이 관광 피해, 부품업체 피해, 안보 피해 호소하는 거 절대 동정하면 안 됩니다. 이 기회에 확실히 선을 긋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영향력에 들려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
여러분, 이 코카콜라 전 CEO였던 더글러스 테프트 회장은 예전 신년 메시지로 직원들에게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. 인생은 5개 공을 던지고 받아야 하는 저글링으로 비유했는데요. 그 5개의 공은 각각 일, 가족, 친구, 건강, 나 자신이라고 명하면서 일은 공공이라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지만 나머지 4개는 유리로 되어 있어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. 즉, 일 외에 나머지 4개의 공이 더 지키기 어렵고 위태로운 것임을 강조한 것인데요. 일을 열심히 하려는 동료 메일을 보내야 하는 CEO가 오히려 일보다는 이 주변을 챙기라는 메일을 보냈다는 것에 저는 깊게 감명하여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항상 제 채널에 여러분들이 많은 영감을 주십니다. 그리고 응원해 주십니다. 어떤 분은 2년 전 제가 구독자 100명이 된 것을 축하해 주시더니 어제는 빨리 20만을 가라고 응원해 주시네요.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 가족 또는 친구입니다.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응원이 있지 않고 저 역시 늘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의 말씀에 경청하는 초심을 항상 잃지 않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제가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르침 덕분입니다. 더욱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언알바였습니다.